전자기학 내용 8번째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랑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002년도, 4년도, 5년도, 8년도, 10년도부터 거의 매해 빠진 해가 오히려 없을 정도로 1년에 한 문제 정도가 계속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약간 좀 연도별로 안 돼 있긴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일반 물리 수준인가 전자기학 수준인가 약간 좀 헷갈리다고 해야 될까? 구분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일반 물리 수준에서도 웬만한 것들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를 일반 물리 수준으로 다 적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유도 기전력이나 유도 전류나 뭐 그런 거를 구했던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는 이 패러데이가 실험을 했던 그 내용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철심을 이렇게 철심이 있고 여기에 이제 코일을 감아놨죠. 그래서 이쪽에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이쪽 코일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죠. 그러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하는 건 이쪽 코일에 자기장의 변하는, 그러니까 자기 선속이 변하는 거지. 그럼 자기 선속이 변하면 그때 이쪽에 기전력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자기장이 변한다. 결국엔 자기 선속이 변하는 건데 어떤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기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변할 때 이제 이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인 식만 쓰면은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즉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큼 변하냐. 근데 자기 선속이니까 B라고 쓰고요. 근데 이 자기 선속이 변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그 자속이라고 하는 자기 선속은 이제 자기장과 면적과의 내적이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가 좀 연속되어 있는 그런 면이다 그러면 뭐 닫힌 면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뭐라 그러냐 유도 전기장과 관련돼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에 오른쪽에다 다시 쓰면은 이 자기선속의 변화율 마이너스가 이게 사실 기전력이었죠. 이것이 유도 전기장의 선적 분함과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형이라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로 우리가 썼었고 요거도 이제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와 요것이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식과 관련된 겁니다. 이 내용들은 일반물리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일반물리 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다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굳이 많이 나오기 있지는 않지만 인덕턴스랑 관련된 인덕턴스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잠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체 인덕턴스가 있고 자체 유도 과정이 있고 상호 유도가 있는데 자기 유도 같은 경우는 이 자기 코일이 그 유도 기전력이 생겨가지고 변하면은 그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 기전력이 생긴다. 뭐 그거랑 관련돼 있어서 요거는 이제 자기 유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키르의 법칙을 사용을 할 때 그때 기전력을 쓰는 값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
여기 결과적으로 식을 적어놨었는데요. 코일에서의 전류의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그때 기전력 사이의 그 비례 상수,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이 인덕턴스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전력은 코일에 의한 기전력이죠. 자체 유도에 의한 기전력은 마이너스 전류의 시간 변화율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때 비례 상수가 L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d 파이 b dt였으니까 결국에 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i분의 파이 b. 만약에 얘가 뭐 n에 감겨져 있다. 그럼 이제 n을 곱해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 식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은 L은 마이너스 di dt의 기전력. 뭐 이제 인덕터에 의한 기전력이니까 2에 밑에다 L을 붙여주겠죠. 이런 식으로 그 인덕턴스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코일이 두 개가 있어서 이쪽 코일 1에 의해서 생기는 자석의 변화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코일 2의 자석이 변해서 그때 생기는 기전력. 그래서 그거랑 관련되는 상호 유도 계수는 M21이 M12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1번 코일, 그러니까 2번 코일에 의해서 코일 1에 의해서 코일 2에 생기는 상호유도 계수는 I1, 그러니까 1에서의 전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N2의 파이 12, 이거는 파이 12는 두 번째 코일의 자속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호유도 계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이제 하나 정도 있으셨는데, 그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2002년도에 나왔던,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Z축의 평행하게 놓인, 그러니까 Z축이 어느 축이냐면은 이 평면에서 요게 이제 Z축이네요. 요쪽. Z축과 평행하게 놓인 길이 L인 구리막대가 X축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등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 외부의 균일한 자기장 P는 XY 평면에 평행하고 X축과 각도 세타의 각도로 그 지면 위로 향하고 있다. 여기 보이죠? 자기장이 이 지면과 세타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고 나타나 있죠. 자, 구리는 비사상체를 가정하여 자기장의 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 첫 번째, 구리막대 내부에 전자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방향인지 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1번은 전자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전자에 작용하는 힘은 전자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임의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뭐냐면 전자기력에 의해서 받는 거죠. 즉 뭐냐면은 전자기력은 어떻게 돼요? F는 Q, V 크로스 B가 되겠죠. 그러면은 V가 어느 거냐면 이쪽이에요. B가 이쪽이고. 그럼 V 크로스 B 하면은 그렇죠. 이 Z방향, 그러니까 Z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근데 그 Z방향 힘을 받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A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Q가 플러스일 때 그렇다는 거고, Q가 지금 전자라고 했잖아요. 전자는 Q가 0보다 작으니까 이 방향은 A방향이 아니라 B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얘는 B방향을 향하게 된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때는 뭐 전자기력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전기장의 방향은 A, B, BA 중 어느 것인지 택이라고 전기장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죠. 자, 전자가 이쪽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B 쪽으로. 그러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전기장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쪽 방향의 전기장이
생기게 되겠죠. 막대 안에. 그래서 A에서 B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고요. 이건 전자가 B 쪽으로 이동하니까 A 쪽이 전위가 높아져서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리막대 양단에 유도되는 전위차를 구하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전위차는 어떻게 구했어요? 전기장의 시간적분, 그러니까 전위차 절대값을 볼까요? 원래 전위차는 마이너스 2dl인데 요거의 절대값이죠. 그러면 2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L은 요 길이니까 L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전기장은 뭐예요?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 그걸 바로 전기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Q의 FB 곱하기 L. 그래서 FB는 Q, 요거의 크기가 요거에서 크기로 따지면은 QVB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QVB 사인 세타 곱하기 L. QQ 없어지니까 남은 것은 뭐냐면은 V, B, L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014년도 1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 0.1 테슬라 있는 자기장에 3개가 있는 곳 내에서 정사각형 코일 한 변의 길이가 10cm이고 감긴수가 100회인 회전축이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 세타만큼 기울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회전축이, 이게 회전축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전축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90도 더 돌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림 잘못 그렸네. 걸리네. 이 회전축이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에서 세타만큼 기울어진 상태로 분당 3600개 회전합니다. 자, 분당 3600개 회전 왜 분당으로 표시했냐면 보통 우리가 회전은 RPM, Revolution per Minute라고 해서 단위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3600회 나누기 분입니다. 이건 초당으로 바꾸면 3600 곱하기 60초니까 60회 per sec죠. 결국에 뭐냐면은 이 각속도가 60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견할 건 뭐냐면은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도기전력은 마이너스 d 파이 b dt인데 여기서는 이제 감은 수가 한 번 감았을 때, 그러니까 코일 하나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는 100번 감겨 있다. 그러니까 n을 여기다가 붙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파이 b는 뭐가 되냐면은 파이 b는 자기 선속인데 얘는 자기장하고 그 다음에 면적 벡터하고의 내적이잖아요. 근데 얘가 빙글빙글 도니까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얘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면적의 수직한 성분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여기 보면은 초당 60회로 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당 60회 한 것이 아니라 그치. 세타만큼 기울인 상태니까 우선 B, A, 코사인 세타만큼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요 기울어져 있는 요 세타에 해당되는 거고 다시 또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니까 그때 회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코사인 2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프리퀀시 F가 바로 60의 값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래서
유도기 전력 E는 마이너스 N의 D, DT의 B, A의 사인 세타, 사인 파이 FT. 그래서 요거는 N의 B, A의 사인 세타의 파이 F 빠져나가고 사인 2파이 F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다 붙이면은 n은 숫자 얼마였죠? 100이었죠. b는 얼마냐면 0.1이었죠. a는 얼마냐면 10cm니까 0.1, 0.1m의 제곱이니까 0.01이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두고 2파이 f는 얘가 f 60이니까 128가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128. 이 숫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얼마가 돼요? 0.1 이거 없어지니까 요거 없어지고 얘랑 곱해서 12파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120파이 t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05년 2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문제는 비교적 좀 간단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일정한 전류 I가 흐르는 무한 직선 도선과 여기 일정한 전류 I가 흐르는 무한 직선 도선과 저항 R이 연결된 디귿자형 요 디귿자형 금속 레일이 그림과 같이 놓여 있다. 금속 레일 위에는 좌우로 나란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도선 AB가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고요. 그러면은 요 네모가 이제 하나의 회로를 형성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장 얘기가 안 나왔지 왜? 지금은 자기가 나올 필요가 없구나. 이 도선 I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니까요. 자,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니까 이제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생기냐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쪽에 생깁니다. 근데 균일한 자기장이 아니라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직선도선 같은 경우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자기장이 생기죠.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직선도선 AB를 오른쪽으로 당길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을 때 이 안에서 이 전자가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V로 이동하고요. 자기장이 아래쪽이니까 Q, V 크로스 B 자기력해서 해주면은 이 V 크로스 B는 위를 향하는데 Q가 마이너스니까 전자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전류는 어느 쪽으로 흘러요? 그렇죠.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방향?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유도전류 가지고 해도 돼요. 뭐냐 하면은 A, B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요 내부에 요 이제 코일이라고 보면은 요 코일에 자기선속이 커지는 거죠.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자기선속을 작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자기장의 밑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뭐냐면은 그렇죠.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돼야지 위쪽으로 올라오는 자기장을 유도전류가 만들죠. 그래서 자기선속을 줄어드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이 생긴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가 어떻게 힘을 받는지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유도절주 가지고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맛배기 문제고요. 두 번째, t 이퀄 제로에서 직선도선 AB를 x 이퀄 제로인 지점에서 여기에서부터 일정한 속력 V0로 오른쪽으로 당길 때 그때 회로에 생기는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얘는 그 기전력의 크기는 뭐냐면요. 기전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d 파이 dt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파이 b를 구해야 되는데 이 파이 b는 이제 이 자기장하고 그다음에 이 면적 늘어난 만큼의 면적이 되겠죠. 근데 이 자기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해야 되니까 이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사실 계속 똑같이 나오거든요. B, DL은 U0, I 이걸 이용해 주면은 여기서부터 뭐 X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지점이라고 할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요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B의 한 바퀴 도는 거죠. 이 거리는 A 더하기 X죠. 여기 써있는 대로 할게요. 그럼 뮤0 I 그래서 A 더하기 X가 아니라 한 바퀴 도니까 2파이 A 더하기 X지. 그러니까 B의 크기는 뭐냐면은 2파이의 A 더하기 X의 뮤0 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자기선속, 미선 자기선속 d파이 그거는 얘가 이만큼 늘어났어요. 사실은 여기다 그릴 게 아니라 얘가 요만큼 늘어날 때 얼만큼 dx만큼 길이가 증가될 때 그때 증가된 자기 선속의 양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자기 선속의 d파이라고 해주면 얘는 요때의 자기장 여기 써있죠. 2파이 a 더하기 x의 뮤0 i 곱하기 요 면적은 이 길이가 b라 했으니까 b 곱하기 dx가 되겠죠. 이게 이제 자기 선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는 뭐가 되냐면은 이 얘를 다 더해야 되죠. 그래서 다 더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x가 0일 때부터 그 다음에 그 x가 될 때까지 다 더해주면은 2파이 a 더하기 x의 u0 i의 b 곱하기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2파이의 u0 i b의 ln의 a 더하기 x인데 x가 들어오면 a 더하기 x고 x에다 0 집어넣으면 a가 되겠죠. 이런 값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기전력이죠.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의 크기는 이렇게 되니까 요거 미분해 주면은 2파이의 u0 i b고 x 더하기 a분의 그 다음에 이제 x를 또 미분해요. dx dt가 되죠. dx dt가 v0죠. 그래서 x는 v0t고 dx dt는 v0니까 이거는 파이의 u0 i b의 v0t 더하기 a분의 v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스몰 a고 전기 저항이 라지 r인
반원 모양의 회로가 5점을 중심으로 XY 평면상에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다. 자기장은 XY 평면에 수직하며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공간에만 균일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일사분면에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자기장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기장의 세기는 B고 짐의 수익하는 방향이다. 자, 그때 회로에 유도되는 유도전류 I0를 구하고 그때 세타에 따라서 유도전류 I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우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회전을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요만큼이 자기선속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요 면적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순간에는 그 지금 각도가 요때가 0도죠. 0도에서 이제 각도가 언제가 될 때까지 요렇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요렇게 있다가 이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요만큼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저기장 유전류가 생기고요. 나중에 요만큼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0도가 될 때까지는 유전류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다.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요만큼의 면적에 자기장이 이제 자기선속에 영향을 주는 면적은 똑같잖아요. 언제까지 똑같냐? 이렇게 될 때까지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처음에 0도에서부터 90도가 될 때까지는 유도 전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0도부터 180도가 될 때까지는 유도 전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생기지 않냐 하면은 결국 이제 자기선속에 변화가 없게 되는 건데 왜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냐 하면은 이 일사분면을 통과하는 면적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이때는 언제냐면은 자기선속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도에서 270도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다시 유도전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자기선속이 감소하니까요.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은 요게 이제 180도일 때, 아니, 이게 아니라 요게 180도일 때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요 상태가 돼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만큼에 해당되는 면적에 때문에 생기는 자기선속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270도부터 360도가 될 때까지는 저희는 유도전류가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은 똑같이 일사분면을 통과하는 면적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도전류가 어떻게 생기냐? 자기선속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생기죠. 그때 우선 유도 기전력을 먼저 구해보면요. 유도 기전력은 이는 마이너스 d파이 dt가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d파이 dt의 마이너스 d의 dt의 이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죠. 근데 요때 면적은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d세타만큼 그러니까 이걸 세타라고 요 상태를 세타라고 해주면요.
요때 요 면적이 얼마냐면은 2분의 1에 요거 이게 반지름 A였죠. A 제곱 세타 요게 바로 요 면적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곱하기 2분의 1 A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A 제곱 B의 D 세타 DT가 돼서 마이너스 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B의 오메가 요게 바로 이제 기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장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자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는 자기장을 막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려면은 그 유도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어느 방향이 해야 되냐면은 밑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려면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게 되냐면은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겨야 되죠.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일 때 0도부터 90도일 때.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때, 첫 번째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전류가 생기고요. 여기는 안 생기고 반대 방향, 이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기고 여기는 안 생기고. 잠깐만. 그렇지? 그런데 문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양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때 생기는 첫 번째 생기는 요때 생기는 유도전류는 0보다 작은 거고요. 여기는 0보다 큰 겁니다. 그리고 유도전류 크기는 똑같죠. 왜냐하면은 각속도 오메가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로 나타내 주게 되면은 1사분면 그러니까 0도에서 2분의 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 플러스 다시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 값이 뭐냐면은 요청과 일치하는 장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2분의 1 A 제곱 B 오메가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B 오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10년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종이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들어가는 크기가 B인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X 써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이제 쥐면 안쪽으로 내려가는 상태인 거죠. 종이면에 놓여 있는 반지름이 각각 L 그리고 EL인 두 원형 궤도, 요 두 개의 원형 궤도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원형 궤도가 있죠. 원형 궤도 위에 도체 막대, 요 도체 막대가 중심 O를 중심으로 일정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여기에 요 고리, 요게 이제 하나의 고리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선속이 그만큼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자기 선속이 커지니까 그 자기 선속이 커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겠죠. 어떻게 생기겠어요? 지금 이 안에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 선속이 커지는 것을 막는 방향이면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은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얘의 면적을 구해서 이 면적이 얼마큼 크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현재 요 상태에서 중심에서부터 세타의 각도로 있을 때 그때 요 면적을 구하면은 면적은 A라고 쓰면요. 이거는 2분의 1 R 세타 제곱이 그러니까 R 제곱 세타잖아요. 근데 R 제곱이 겉에 요거는
2L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L제곱이지. 요렇게 이제 면적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4L제곱에서 L제곱이니까 3L제곱이니까 2분의 3 L제곱 세타. 요게 이제 그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d파이는 파이 자기선속 파이는 b 곱하기 이거니까 2분의 3 L제곱 세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은 마이너스 d파이 b dt가 되니까 마이너스 dt의 d 2분의 3 L제곱 세타 b가 되고 여기서 L제곱과 b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L제곱 b의 d 세타 dt. 이게 바로 세타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속도, 각속도 2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L제곱 b 오메가. 그래서 기절력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크기는 2분의 3 L제곱 b 오메가.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앞에 포맷을 몇 개 같이 보다 보니까 좀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공부를 할 때도 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이게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 건지를 이제 찾는 과정들을 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거는 뭐 공부를 하면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하나만 더 풀고 나서 그 영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2017년 나왔던 34번 문제. 그림과 같이 저항이 R이 여기 보면은 그림이 저항이 R로 연결되어 있고 폭이 L, 요 길이가 L이라는 겁니다. L인 디귿자 모양, 이렇게 디귿자 모양인 도선이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수평면상에 교정되어 있다. 여기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죠. 바닥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도선 위에는 도선과 직사각형 모양의 폐로를 이루며 수평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도체막대, 이 도체막대가 여기 위에 놓여 있다. 이 막대는 수평 방향의 실과 도르래에 의해서 질량 스몰 m인 그러니까 중력 mg를 갖고 있고 추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막대는 운동을 시작해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속력이 종단 속도에 접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의 종단 속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가 중력 때문에 가속을 해야 되죠. 근데 종단 속력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가속하지 못하게 하는 이쪽 방향에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에 이쪽 방향의 힘은 뭐냐면은 이 도체 막대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일 때 그때 생기는 유도전류 때문에 받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도체 막대가 추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어떤 속력을 갖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유도전류가 발생하는데 이 유도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반대 방향으로 이게 자기 선속이 커지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고 두 힘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 그때는 가속도가 제로니까 그때가 종단속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종단속도라고 하는 거는 언제 힘이 평형을 이룰 때.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하고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 자기력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중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mg고 자기력은 도선의 자기장 속에서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BIL로 구하죠. 다 직각이니까 BI 길이가 L이니까 L 이게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전류가 얼마인지 즉 유도 전류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 전류는 전류 I는 유도 기전력을
저항으로 나눠주면은 유도율을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그 기전력은 뭐냐면은 크기만 구한 거니까 d파이 dt가 되는 거고, 요거는 d dt의 자기장에다가 요 면적 곱하면 돼. 면적이 여기서부터 x라고 할까요? 그 x라고 해주면은 면적은 b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b 곱하기 l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절대값, 그래서 b, l, v가 되겠죠. 그래서 유도전류 i는 뭐가 되냐면은 r분의 b, l, v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mg하고 순서 바꿀게요. mg는 bil이고 I 대신 방금 구했던 r분의 blv, 그 다음에 오른쪽에 l 남아있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중간속도, 이 v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l 하나 없애고 b 하나 없애고, 그럼 v는 b, 잠깐만요. bi 얘가 이거랑 왜 없애?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요거 다시 정리해주면은 r분의 b제곱 l제곱 v죠. 그래서 v는 뭐냐면 b제곱 l제곱분의 mg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잠깐 끊고 다음 영상으로 가도록 할게요.